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은 AI 시대의 셀프 리더십, 평범에서 비법으로 브랜딩 책 쓰기에 대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5월 정말 좋은 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마음에 꼭 필 수 있도록 이 강의들 들으시면 꽃이 필 것입니다. 네, 그런 축복하고요. 네, 이제 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출판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핑크퐁, 아기상어, 여기서 아기텍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출판사예요. 거기에 어른책도 만들고 제가 아동책뿐만 아니라 문학, 인문, 여행 정말 다양한 책을 만들며 한 250여 권 정도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있는 한인분들을 만나면서 글쓰기, 책쓰기 이런 강의들을 하게 되며 글로벌 비상 클래스 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오니 재미있는 말 있더라고요. 공항에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의 직업이 된다는 말이었는데요. 공항에 누가 나왔을까요? 네, 저는 지금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살면서 책으로 제가 공항에 마주 나온 책을 저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편집자였기 때문에 편집자여서 제게 재외동포 문학수상 작품집이라는 책을 저에게 편집을 맡겼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이 아닌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아동부터 성인 대상으로 문학, 수필, 시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수상한 사람들의 작품집을 편집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그 일을 계기로 제가 한인분들을 만났고 또 글쓰기, 책쓰기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까지 하게 된 거 보니 그 말은 사실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는요 출판사에서 전문 작가님들과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오니 미국에 사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 분 한 분이 한 권의 책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가 전직 출판사 좀 짬밥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직업병인지 이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책으로 펴낸다면 굉장히 멋진 작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기가 돼서 250권의 책을 출판하던 사람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에디팅하며 그것들을 책으로 출간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쓰기 코치의 길을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요, 그러니까 제 자유의지로 오긴 했지만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름 대형 출판사 편집팀장이니까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미국 오니까 생각보다 그게 그냥 경단령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까지 콤보로 오면서 와 이거 완전 끝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어떤 한 길이 막히면 한 길이 열리잖아요. 제게 그 벽이라고 느껴졌던 것들을 하나 딱 넘어뜨렸더니 책쓰기 코치 이전에는 제가 했었던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다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곳에서도 자기만의 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으실 건데요. 그 부분을 딱 넘어뜨려서 이 다리가 되는 기적을 이곳에서 또 삶 속에서 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AI 시대, 셀프 리더십, 그리고 평범에서 비범으로 브랜딩 책쓰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2022년 11월 30일 혹시 이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뭐였죠? 챗GPT 3.5가 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우리 삶 속에 되게 깊숙이 나왔다고 생각됐던 그날인데요. 저는 뼛속까지 문과생이에요. 그래서 AI, IT 이거 남편이 IT
전문가이긴 하지만 저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느꼈던 거는 하나를 배우면 하나가 또 생기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건 이렇게 세상이 주는, 그리고 뭔가 기술이 발전해서 내가 뭔가 유속을 따라가면 내가 나를 잃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글, 그리고 책을 다시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글로 나를 발견하고 책으로 나를 표현하면서 그 속에서 그 주는 가치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책 쓰기를 통해서, 글 쓰기를 통해서 만났었던 인사이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판사에서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분씩 이 얘기는 거의 들은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쓰고 싶다. 여러분들 아까 저 만났던 분이 계신데요. 저도 글 쓰는 거 관심 많고 책 한 권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자기만의 한 권의 책, 모든 사람이 꿈 리스트로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유명하거나 성공한 사람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이 맞을까요?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정말 내가 좀 유명하고 내가 성공했다 라고 하면 책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오히려 유명해지기 위해서 책을 쓰기도 하고요. 책을 쓰면서 또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나보다 반보 앞서 있는, 조금 더 있는 친근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더 집중해서 들어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자전환 시대라고 해서요. 누구나 지금은 책을 읽는 사람보다 쓰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졌습니다. 왜냐면요. SNS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글을 쓰시는 분들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글을 쓰면서,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책 한번 나도 해볼까? 그리고 주변에 책 쓰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하면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오셨으니까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면 모르는 출판 방법인데요. 여기 미국에 계시잖아요.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서 출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캡처하시면 됩니다. 캡처하시고요. 마음껏 내가 언젠가 내가 책을 한번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방법으로 한번 써보세요. 크게는요. 종이책 출판, 그리고 전자책 출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종이책 출간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획출판이란 거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출판사에서 기획을 해서 출판사에서 좀 괜찮은 이 사람 책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걸 기획출판이라고 하고요. 자기 출판은 내 돈, 자기 해서 여기 달러로 2,000불 정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책을 출간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POD는 요즘에 유행하는 건데요. 여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내가 원고를 올려놓고 소량으로 누군가가 주문을 하면 찍어주는, 그래서 POD 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뭔가 원한다 라고 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는 전자책 출간이라고 해서 이제 이북 이런 형태로 출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는 핑계는 없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마존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종이책 그리고 전자책을 출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들로 하나씩 나만의 책 한 권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브랜딩 책 쓰기라는 건데요. 이건 저희가 글을 통해서 나를 뭔가 표현하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뭔가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누군가 알아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글이든 말로든 표현해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는 시대가 되었고요. 저는 이 브랜딩 책쓰기를 내 컨텐츠를 가지고 나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브랜딩 책쓰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쪽에서 평범한 사람이 이제 특별해지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브랜딩 책쓰기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분들은 저와 함께 작업을 했던 분들입니다. 모두 미국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 이전에 글을 써본 적 있으실까요? 네, 글 한번 제대로 뭔가 공부를 하거나 글을 이전에 배우신 분들이 아니세요. 저와 함께 글쓰기부터 시작해서 책쓰기까지 나아가셨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의 이야기들을 담은 책들로 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기 아까 한도영 강사님 책도,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육아에세이까지 출간 예정인 도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가 이전에 원래 유명했냐 아니고요. 책을 쓰면서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한번 이 책쓰기가 얼마나 위력을 가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의 첫 번째 저자님이십니다. 이거 한 권으로 이해하는 미국 재정이라는 책을 쓰셨던 분인데요. 이전에 이분은 각자 출신의 세무사라고 해서 자신의 업을 한번 정리하고 세무사로서 자신의 브랜딩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야 책을 통해서 나를 알리는지 방법을 잘 알고 계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책을 쓰면서 이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책을 쓰고 나서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책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북토크쇼를 정하게 했고요. 그 SNS가 이전에는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책을 쓰면 한번 자기의 삶이든 업이든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들을 그냥 미국 재정 가이드, 블로그든 인스타든 유튜브든 그냥 내 것들이 어떻게 카테고리화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세무사 자격증은 있었지만 전문가로서 가시기 위해서 비즈니스로서 활용을 하신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줬을 때 나를 홍보할 수 있는지 아셨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재정 강의, 은퇴 전문이라는 것들로 강의랑 강연으로 이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분을 생각하면 미국 재정 전문가라는 것들이 타이틀이 생겼고, 아마 이 책을 보시면 미국 재정에 있는 책으로는 아마 이 책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진 전문 분야가 아닌 나는 그냥 취미생활 정도만 있어 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내가 전문 영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제 천연 염색을 취미로 하셨던 분이에요. 굉장히 좋아하셨었고, 이전에는 자기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 게 있지만 책으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그동안 써놓으셨던 글들, 그리고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 전체로 한번 깨는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은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네, 지금은 천연 염색으로 클래스도 하시고요. 강의도 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그냥 취미였었어요.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 책으로 한번 엮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엮어야 되는지를 저와 함께 이전에 만약에 있었으면 내가 그 글도 많이 적고 그림도 사진도 굉장히 제가 잘 찍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전체를 한번 깨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천연 염색에 대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고백했던 거, 그리고 새로운 꿈까지 꾸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LA에 계신 분들은 5월, 6월에 또 오프라인 강의까지 오픈한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직접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분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은 처음에 오셨을 때 꼴등하다 버클리 간 글로벌 노마드, 이분은 저와 함께 책 작업을 꽤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이전에 저와 함께 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보니 이분은 그냥 한 권의
어떤 책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냥 에세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함께 어떤 글을 쓰실지 해서 본인의 삶을 50년의 삶을 한번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삶을 한번 정리를 쫙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줄 것인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실패도 많이 했지만 도전하는 삶, 위로하는 삶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책을 내셨습니다. 이분 어떻게 내셨을지 코인 관계자분들 봐주세요. 네. 출간하고 나서요, 세바시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여기 보시면 매체 인터뷰들이 줄줄이, 그리고 북토크쇼, 여기 규모 보이시나요? 여기 해군, 그리고 교보, 이거 100명 넘는 단위들로 계속해서 자신의 브랜딩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기 어머님이신데요. 이 북토크를 통해서 딸, 정말 내가 딸의 어머니가 된 게 자랑스럽다 하실 정도로 어머니에게도 자랑이 되는 딸이 되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브랜딩 책 쓰기, 이게 작업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책을 한번 쓰고 나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글을 정리하게 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하게 됩니다. 내가 그냥 글 쓰는 거, 그리고 책 쓰는 거, 이 부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글로 옮기면서 삶이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 어떤 부분이 좋냐면 내가 자신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근데 너무 많죠. 몇십 년, 몇 년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나의 업을, 그리고 경력을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요, 이 책 쓰기를 통해서 비즈니스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저희가 책을 쓰면서 브랜딩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쯤 하면 이제 내가 책 한번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고 나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런 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8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출판 에디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출판 에디터는 출판 전반적인 부분들을 디렉팅하면서 그냥 교정 교열만 하는 게 아니라 출판이 어떻게 프로세스화 되어야 하는지 실무를 이제 담당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저와 미국에 계신 분들 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출판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보통 많이들 저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책 한 번, 그리고 글 한 번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 실은요 글을 좀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엮어서 저 책으로 만들고 싶은데 책으로 될까요? 될까요? 네, 된다는 분 반, 안 된다는 분 반인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글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글 소위 써보신 분들 보시면 문집이라는 걸 한 번쯤은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문집은요, 이 사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묶어서 하나로 엮어서 나온 겁니다. 그걸 저희가 책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글을 그냥 엮어서 하게 되면 그냥 장문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와 기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책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작가님도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냥 스타벅스 가서 노트북 켜놓으시고 한번 하십니다. 웃으시는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이실 거예요. 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네, 저의 소박한 꿈이 그 카페에서 이렇게 글 써보는 그거였었는데요. 네, 그 부분 될까요? 내가 한번 글 쓰고 싶어, 책 쓰고 싶어. 그러니까 글도 아니고 책이에요. 책인데 노트북을 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올까요?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면요, 내가 뭘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글은 그냥 쓸 수 있어요. 근데 책 쓰기는 책 쓰기 기술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쓰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라는 분들에게 아마 팁이 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순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 방법으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는요, 주제 정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뭘 쓸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써야 될지, 그럼 누가 읽으면 좋을까? 타깃이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는 컨셉팅이라고 말해서 내가 쓰고 싶은 것과 읽고 싶은 사람의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한마디로 이 책은 어떤 책이야? 라고 해서 컨셉팅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리고 나서 목차를 씁니다. 목차는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내가 어떻게 구조화해서 구성을 하고 써야 되겠다 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보통 제가 말하는 기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나서 집필, 아까 노트북은 이때 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노트북을 켜시면 앞에서 내가 어떤 주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까 이게 좀 생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쫙 달려가는 집필, 그리고 나서 출판사 계약하게 되면 엄청 좋습니다. 인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계약, 이거는 저희 같은 저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출판사 편집이 들어갑니다. 이제 전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브랜딩, 이거는 마케팅이랑 좀 다른데요. 내 책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책 쓰기가 아니라 브랜딩 책 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브랜딩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주제, 제가 여기 브로셔에 16페이지 한번 펴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렸어요. 네, 여기 펴시기 전에요. 내가 뭘 쓸까? 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어떤 거 써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주제를 정할 때 많이들 드리는 게 있어요. 좋아하시기도 하시고 싫어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왜냐면요, 어떤 거 좋아하는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제가 꼭 묻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설문지, 질문지 정말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대사관부터 시작해서 내가 유학 온 분들, 이민 온 분들, 그리고 주류 사회에 내가 입성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되실 거예요. 네, 이 중에서 보시면 공감 가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거, 제가 느꼈던 거 사실 담아서 가득 써봤습니다. 여기 선택, 도전, 꿈, 처절함 보이시나요? 육아, 내 라이딩, 이방인, 억울함 보시면요, 내가 이미 생각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보니까 나 이런 거 쓰고 싶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주제를 정하냐면요, 내가 우선은 좋아하는 거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사람들이 많이 묻는 거, 그리고 내가 몇 시간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나 며칠 밤 셀 수 있다, 그럼 시리즈로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8단계이기 때문에 1단계에서 잠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뭘 쓰고 싶은지를 생각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하나하나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 주제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내가 언젠가 책 쓰겠다, 그 날을 한번 당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네, 한번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타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타깃은 왜 필요하냐면요, 보통 책을 쓰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달려요. 그러면 상대가 없는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쓰고 싶은 얘기 하면 괜찮은데요, 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타깃이라는 건 좀 어렵고, 독자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라고 봤더니 내가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 나에게 뭔가 많이 묻는 사람, 이 표정 보이시나요? 다정해 보이시나요? 뭔가 알려주고 싶은 마음 생기게 하나요? 책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보통은요,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들어봐 라고 하시면 상대는 들을까요? 안 들어요. 요즘에 잘 알려주는 거 챗GPT 엄청 잘 나옵니다. 그리고 번역 잘 나와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가 뭔가 모를 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친근하고 잘 알려줄 것 같은 사람에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글을 쓸 때는 왜 나는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랑하듯이 쓸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독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없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그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할까? 이게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렇게 쓰시면 글이 우선 나는 편하고요. 할 말 많아집니다. 그리고 진짜 편안하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읽는 사람, 쓰는 사람 모두 다 편해지니까 이렇게 타겟 잡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옆에 이 나를 좋아하는 눈빛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앉혀놓고 아니면 그런 인형 갖다 놓고 쓰시면 정말 도움됩니다. 네, 제가 저희 작가님들에게 꼭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퍼소나를 매번 만들게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셉팅이라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컨셉팅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책이 이러이러한 책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컨셉팅이라는 건데요. 요즘 뭐 차별화해서 이전에 비슷비슷한 책에서 이 책은 좀 다를 거다 라고 말하는 걸 이제 컨셉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수업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되니까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하면 보통은 한 4가지 정도로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정리되는 것 같아요. 멘토링, How to 실용서, 체험 기법서, 자전적 에세이. 내가 지금 리더의 자리, 멘토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 경험한 거 많으시죠? 알려주고 싶은 거 많으시죠? 그러면 이걸 글로, 책으로 쓰시게 되면 멘토링, 소위 말하는 자기계발서 영역. 내가 좀 경험이 좀 많아. 다음 세대에 요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이런 식의 책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고 직업적으로 이 노하우는 내가 어디서 푸는 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실용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실용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는데요. 분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누군가는 또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거 너무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남은 잘 모르는 거, 요거거든요. 반걸음 앞선 거, 요거 실용서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교육 재테크, 나 이 좀 고수야 라고 듣거나 언니 좀 뭔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그 분야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의 체험을 담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험 비법서라고 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 부동산, 재테크 이런 쪽, 그리고 육아서, 여기서 취미까지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4번째는 내 삶 자체가 나는 한 권의 소설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윤수님처럼 자전적 에세이를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도 받고 격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떤 분야를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멘토링, How to 실용서, 체험 비법서, 자전적 에세이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씩 골라서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앞에서 저희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 누군가 전해주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컨셉팅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목차를 한번 짜게 되는데요. 목차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목차 차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구창 이런 식으로도 많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집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집 좋아합니다. 네, 보시면요, 집을 지을 때 설계도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도 보면 집을 지을 때 여기에는 바닥을 깔고 지붕을 깔고 어느 방에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지었을 때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처럼 책을 만들 때도, 책을 쓸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차 과정 없이 앞에 있는 것들 쭉 흩어놓으시면 그냥 내가 재료를 이렇게 흩어놓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한번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완벽하게 하시진 않아도 돼요. 근데 대충 이 방에 안방에는 뭐가 들어가고 작은 방에 뭐가 들어가고 거실에는 뭐가 들어가고 대충 써놓으면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목차까지 다 썼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집필 단계, 이제 노트북 꺼내는 단계라고 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보통은 이 과정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오히려 이 과정 없이 책을 쓰시면 더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 과정을 거쳐서 이 집필 단계로 오시면 이때부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리면 됩니다. 쫙 달립니다. 막 달립니다. 얼마나 달리냐면요. 보통 책 한 권을 위해서는요. 저희가 한 40편 정도의 그 글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숫자에 강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요. 100장 정도, A4지 혹시 보셨나요? 그냥 100장 정도가 필요해요. 이제 40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제 수학을 해볼게요. A4지 2.5장을 이제 40일 동안 쓰면 100장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하루에 한꺼번에 100장 쓰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한 2장 반 정도 쓸 수 있어. 아니면 한 장 정도 쓸 수 있어. 그럼 80일로 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긴 거, 큰 걸 한꺼번에 하려고 말고요. 작게 쪼개서 하나씩 시작하시면 책 쓰기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목표로 삼은 것들 쭉 가시면 되고요. 그때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거는 오른쪽 쓰레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처음 쓴 원고 한번 보이시나요? 네, 처음 쓰고 읽어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책이 되려나 싶을 거예요. 책 안 돼요.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근데요,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처음 쓴 원고를 고치면 이렇게 반짝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 내가 쓰기로 했다. 근데 중간에 계속 고치면요, 걸레돼요. 그래서 원고는요, 내가 한번 쓰기로 했으면 끝까지 한번 써보시고 그때 고치는 겁니다. 중간중간 고치게 되면요,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앞에서 목차까지 설계를 굉장히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때는 내달리면 되고요. 전체에서 보이는 게 있고 하나하나씩 보이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체 큰 맥락 안에서 이 책을 쓰시면 더 좋고, 제가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내달리려고 하고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채찍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못 가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대망의 출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출간 계약이라는 게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출간 계획서는 2만 불짜리 제안서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사업해 보신 분 계시나요? 사업할 때 그냥 2만 불짜리 사업인데 그냥 하게 하시나요? 아니죠. 출판사는요, 그냥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그들도 뭔가를 이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이들 내가 좋은 책, 좋은 글 쓰면 출간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출판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여기서 원고들 들어오는데 다들 저자님들이 내 글, 와 처음 보실 거예요. 너무 훌륭한 글입니다 라고 하시지만 다 각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자 입장에서는 출간할 수 있는 책과 아닌 책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작가와 이제 저는 편집자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 중간 역할로 저는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때 필요한 게 그냥 간단히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 불짜리 제안서라고 했잖아요. 사업계획서 제대로 써야 되니까 이때 그동안 써왔던 것들을 내가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해서 하나로 쫙 잘 정리하시면 기획서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샘플 로고, 이건 전체 다 하셔도 되는데 아까 그 슬 같은 거 잘 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든 로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샘플 로고, 네, 엑기스나. 그래서 샘플로 저희가 할 때 좋은 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샘플을 보면 아, 이 공품도 맛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게 샘플 로고를 뽑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리스트업을 왜 하냐면요. 많이들 생각보다 출판사 많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현실이에요. 7만여 개. 이걸 7만 5천 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정보예요. 그래서 출판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랑 맞는 출판사가 있고 아닌 출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이 출판사는 내가 일과서를 썼는데 자기 개발 이쪽으로 가면 안 되시잖아요. 소설 썼는데 내가 또 실용서를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출판사 이게 강점, 저 출판은 저의 강점이라는 것들을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출간 기획서, 샘플, 그다음에 리스트업을 하시고 이제 출간을 하게 되시면 이제 계약도 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제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럼 이제 기쁘게 내 책을 쓰시게 되시고요. 이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출판사는요, 이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책은 하나의 작품이에요. 아까 기업에서 봉사활동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익을 내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읽히게 그리고 팔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제가 주에 썼던 기획, 편집, 그 다음 예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즘 디자인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만드는 거예요. 책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마케팅하고 해서 책을 잘 팔리도록 하는 이 협력업체, 이들은 다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원고가 굉장히 멋있게 변하게 되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책이 드디어 출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냐?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책 출간해 놓으면요, 출판사에서 알아서 홍보해줬습니다. 근데요, 요즘에는 제가 브랜딩이라고 했잖아요. 브랜딩이기 때문에 책은 두꺼운 명함 돌리시나요? 네, 근데 두꺼운 명함이에요. 이 말은 이 책 속에 내 생각들, 가치관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서전 속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책이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요즘에는 SNS 홍보, 이거는 기본입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출판사에서도 SNS상 뭔가 잘 브랜딩 되어 있는 사람과 협업의 개념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아직 SNS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인스타라던가 뭐 그런 것들, 유튜브나 이런 거 말하는데요. 잘 안 되어 있어도요, 되게 신기하게 제가 아까 작가님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하게 되면 내가 이 분야에 미국 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정리하면 되겠구나. 자기만의 브랜드 철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SNS 홍보, 그리고 북토크시전은 내가 그냥 사람들에게 나를 책을 홍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무조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 내 존재를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책이 나오면 책 출간 전과 책 출간 후가 거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말은요, 저희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에도 출간 전에 이 책이 나올 거다. 그리고 책이 나오면 이 책이 괜찮아요. 사람들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요.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나를 홍보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강연이랑 강의를 통해서 이 책이 더 생명력이 길어질 수 있도록 이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저는 이 작업을 보통 작가님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출판 브랜딩이 돼서 내 책이 그냥 한번 쓴 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것들로 바뀌게 됩니다. 네, 8단계 빠르게 왔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내 어떤 거 쓸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그리고 내 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목차, 집필, 이렇게 해서 브랜딩까지 이렇게 한번 하시게 되시면 브랜딩 책 쓰기가 완성됩니다. 책 쓰기 정말 쉽죠? 네, 제가 표정 보니까 곳에 계신 분들이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 책에 관심 있으신 분 여러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책 쓰기는요, 내 안에 넘치는 것들을 쓰는 그건데요. 제가 제 별명 하나 알려드릴게요. 갑자기 별명. 네, 제가 비상매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면요, 제가 미국에 계신 분들과 작업을 하면서 글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지만 저와 함께 하면서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하신 분 많으세요. 근데 신기한 건 글 쓰면서 그 다음 브런치 작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거기에서 내가 작은 SNS에서 나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면 자신감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 이거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정말 내가 쓰고 싶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책 쓰기까지 나아가십니다. 그렇게 제가 함께했던 그분들의 노하우들을 3가지를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처음부터 거창한 거는 힘들고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글 쓰는 거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내가 글을 쓰고 싶은데 잘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는 그분들보다요, 내가 좀 글을 오랫동안 재밌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루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분량을 정해놓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량을 정해놓고 꾸준히 멤버들과 함께 쓰시게 되시면 끝까지 쓰시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독서는 많이 들으셨죠? 독서하면 또 제가 한가득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독서하면요, 저희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이 작은 책은 되게 좋은 문구들을 저자들이 이렇게 정제되어서 써놨어요. 그러면 그 좋은 글을 읽으면 제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가 다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글쓰기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히 글 쓰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이 무슨 책이게요? 네, 산책입니다. 네, 산책은요, 저희가 뭔가를 어디를 갈 때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내가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오히려 걷다가 보면 또 다시 그 자연이 나에게 주는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산책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글 쓰다가 머리 아프다 하시면 산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거 쓰기. 제가 쓰다 보면 글은 하나하나씩 쓰면서 나만의 방법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글은 딱 찌르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생 사람들이 글 쓰며 사는 재미 느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쓰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쓰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요, 정말 쓰고 싶은 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쓰십니다. 그리고 그게 작게 시작하신 분들은 오래 가시고요. 그렇게 재미를 아시는 분들은 책 한 권 쓰시고 다음 책 기획하시게 되십니다. 근데 한 번 쓰고 질려버리시는 분들은 절대로 못 써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랑하는 글, 그리고 저는 책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군가가 친구처럼 오랫동안 저는 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씩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오늘 언젠가 어떤 분들은 오늘 글 한번 써봐야지, 내가 써놓은 글이 있는데 이런 차례대로 한번 쓰면 또 다른 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계실 거고, 언젠가는 내가 책으로 내 이름을, 그리고 내 이름의 성장을, 그리고 내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랜딩 책 쓰기라는 거는요, 글을 통해서 우선 저는 글이 나를 발견하겠고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신감 얻는 것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빛나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더 반짝거리길 응원드리며 AI 시대의 브랜딩 책 쓰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